어제 실탄 5발이 장전된 권총이 분실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권총 자살을 시도해 크게 다쳤습니다. 대형병원 응급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진료하는 소아진료병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울릉군의 육지 전출자 가운데 외지 출신보다 공무원 자녀 등 섬 출신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 섬 주민 특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승마대회가 어제 상주국제승마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상주국제승마장은 올해도 전국대회 80% 이상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도 미세먼지가 발생이었는데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가 오후부터 차츰 보통 수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미세먼지 농도는 높습니다. 현재 안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낮아지긴 했지만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126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가 차츰 보통 수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에는 약간 답답하시더라도 실내 환기를 잠시 밀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4.4도, 문경은 영하 0.9도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김천에 있는 소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권총 자살을 시도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이 교도소는 어제 실탄 5발이 장전된 권총이 분실돼 경찰 수사를 받던 곳이었는데 권총을 훔쳤다가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북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교도관 26살 김모 씨가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김 씨는 크게 다쳐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새벽 김천 소년교도소 측은 K5 권총 한 정과 실탄 5발이 든 탄창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도소 측은 교도관 6명이 그저께 수용자 4명을 춘천지청에 호송할 때 갖고 간 권총과 탄창으로 추정하고 어젯밤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쯤에 있는 사람을 올려놔놓고 그런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만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중이었었는데 이 사람도 물론 그게 좀 포함됐었습니다. 조사 도중 교도소 청사 외곽 울타리 부근에서 총소리가 났고 쓰러진 김 씨와 함께 분실했던 권총과 실탄도 발견됐습니다. 교도소 울타리 주변으로 보면 참호가 있거든요. 참호. 참호 속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김 씨가 권총을 숨겼다 발각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지난 17일 통과시킨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의 요청을 받고 경상북도로 회부돼 결국 수정됐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포항 나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를 헌법의 판단과는 달리 3명으로 정했지만 안전행정부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자 어제 긴급 임시회를 열고 의원 정수를 2명으로 줄였습니다. 민주당은 경상북도의회에 대해서 수차례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지만 안전행정부나 중앙선관위에 사전 질의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들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사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 아침부터 시작한 의사들의 총파업 투표에 대구와 경북의 참여율은 어제까지 50%에 근접해 당초 시한인 28일까지 투표율 50%를 넘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6만 9천여 명의 투표인 수 가운데 오늘쯤 투표 성립에 필요한 50% 투표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료계는 28일 자정까지 투표를 한 다음 29일 개표를 통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의사 총파업 돌입을 예정대로 할지를 결정합니다.
어린애들이 밤에 열이 나서 응급실 문을 두드린 경험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병원 응급실은 소아 환자로 복잡해지고 부모는 오래 기다려야 돼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진료하는 소아진료병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어린이 환자들로 진료 대기실이 꽉 찼습니다. 이 어린이 전문 병원은 낮 시간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자정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밤 9시까지 정상 진료를 합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기에는 그렇고 또 그냥 집에 있기는 그렇고 아주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자를 위해서 공휴일 진료나 야간 진료를 하면 낮보다 직원 인건비 등으로 비용이 더 들지만 대구시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면서 야간 공휴일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수성구와 달서구에 각각 하나씩 어린이 병원을 정해 야간 공휴일 진료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의료기관들도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꺼리고 있어 추가 지정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야간과 공휴일에 진료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협의가 된다면 추가로 대형 병원 응급실 혼잡을 줄이면서 일하는 엄마들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국 영유아 검진 3,300개 의료기관 가운데 이렇게 하는 병원은 고작 100여 개, 3% 남짓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을 감시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변협은 오늘 오전 11시 대구경실련과 참여연대 등과 지방자치단체 예산감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앞으로 대구변협은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자치단체가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거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막고 자치단체장이나 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생긴 예산 낭비 사례를 발견하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합니다. 달빛 동맹을 이어가고 있는 대구시와 광주시가 올해 추진해야 할 교류협력 사업으로 5개 분야 10대 과제 23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추진하다 차질을 빚은 치과 산업벨트 구축과 2017 WBC 공동유치를 제외한 대신 달빛 야구 제전 개최와 민주항쟁 정신 고취를 위한 동서화합, 여성단체 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대구, 광주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사전조사 용역비를 내년 국비에 반영하고 2015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검토 때 전반기 착수 사업에 반영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 될 광주 기념숲은 지난해 11월 대구 두류공원에 조성했고 대구 기념숲은 다음 달 광주 대상공원에 완공한 뒤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경북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이 다음 달 3일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합니다.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이병석 국회부의장, 최경환 원내대표 등 경북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15명 전원과 이윤석 전남도당 위원장과 박지원 의원, 김성곤 의원 등 전남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전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5일 전남 신안군 하이도의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울릉군은 섬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 특채 계획 논란과 관련해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최근 들어 육지 전출자 가운데 우려했던 외지 출신보다 공무원 자녀를 포함한 섬 출신 비율이 오히려 점점 늘어나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11년간 울릉군이 신규 임용한 공무원은 356명. 이 가운데 무려 61%인 218명이 육지의 다른 자치단체로 빠져나갔고 전출자 가운데 69%가 외지 출신이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 일정 기간만 근무한 뒤 전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 울릉군은 공무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급이 영어는 85명인데 현행은 29명밖에 안 됩니다.
7급 이상 되면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8급대 다 나가버립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유출을 막기 위해 외지 출신보다는 정착 성향이 강한 섬주민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이 필요하다는 게 울릉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출 공무원 통계를 보면 2010년까지 절반 이상 최고 87%까지 차지했던 외지 출신은 최근 4년간 21%까지 줄었고, 반면 공무원과 군의원 자녀를 포함한 울릉 출신이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욱이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시행했던 섬주민 자녀 특별 채용자 34명 가운데 벌써 3분의 1이 넘는 12명이 섬을 빠져나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울릉군이 올해도 10여 명의 공무원을 섬주민 자녀로 채용하려 하자 특혜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누가 공무원 자녀다, 누가 군수님과 친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지, 누가 생판 모르는 남이나 이런 사람들 채용하겠습니까? 울릉군과 비슷한 오지 자치단체인 울진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릉군보다 5년이 긴 10년을 근무해야 전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울릉군은 섬주민 자녀 채용을 일단 보류하는 한편 전출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반면 전출 인원을 줄이고 위장 전입 응시자도 가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과다한 전출 방지를 위한 전출 제한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이럴 경우에도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필요시에 경력 경쟁 시험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지 선택 권리를 과도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특혜 소지가 있는 채용 방식보다는 공정한 가운데 운영의 묘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대구의 놀이시설인 이월드에서 부메랑 놀이기구가 10여 분간 멈춰섰습니다. 사고는 놀이기구가 위쪽으로 움직이던 상황에서 발생했는데 이월드 측은 기계 오작동으로 놀이기구가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도 이월드 놀이기구 하늘마차가 10여 미터 상공에서 거꾸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1절을 맞아 폭주족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일부 청소년들이 대구 스타디움 앞을 비롯해 두류공원, 엑스코 등에 모여 달구벌 대로와 국채보상로 등 대로에서 폭주할 것에 대비해서 교통경찰과 순찰차 등을 배치해서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3.1절에 폭주족 8명을 검거했는데 단속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난해 적발된 불법 자동차 단속 건수가 3,300여 건이나 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대경지역본부는 일반 전조등보다 최고 28배나 밝은 HID 전조등 설치 등 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이 2,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이 640건,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 위반이 36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단속 건수보다 600여 건 많은 것으로 시정조치 권고 및 과태료 부과, 자동차 임시검사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자체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혀왔던 상주국제승마장이 지난해 전국 승마대회 90% 가까이를 유치했습니다. 승마 인구 저변 확대로 승마를 배우기 위해 찾는 사람도 급증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래 위 피겨스케이팅이라 불리는 마장마술. 기수와 말이 한 몸이 돼 얼마나 정확하고 아름답게 동작을 표현하는지를 겨루는 경기로 승마에 꽂힙니다. 말이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말이 걸을 때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내는 거의 외국 독일이나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좋은 편이지만, 올해 첫 전국 대회인 춘계 전국 승마 대회가 상주 국제 승마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상주 국제 승마장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도 15개 대회 이상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열린 전국 단위 승마 대회 20개 중 17개 대회 85%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체육대회 유치 시에는 지자체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나 저희 상주국제승마장은 워낙 시설이 좋다 보니까 승마 인구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승마를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000명 남짓이던 강습 인원이 지난해는 26,0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방문객도 5만 명에서 지난해 11만 명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내년마다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은 거의 과부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거의 계속 강습하고 말 운동하고. 덕분에 매출도 증가해 적자 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마사를 늘리고 야간 경기가 가능한 조명탑도 설치해 국내 유일의 국제 공인 규격 최고 승마장의 위상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제도에 따라 오늘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늘 밤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하기로 했고 저녁 6시 반에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현대백화점 대구점은 1970년대와 80년대 골목길을 재현하고 부모님 세대가 어린 시절 유행한 음식과 놀이 등을 체험하는 7080 추억 체험전을 열고 있는데 오늘 하루 손님들을 무료로 입장시킬 계획입니다. 이 밖에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가 밤에도 문을 열고 김광석길에는 버스킹 공연이 열립니다. 지난달 포항 세관을 통한 수입이 9억 6,100만 달러로 지난해 1월에 비해 29.8%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저가 제품 수입과 엔저 효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지난달 수출은 7억 7,2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7% 감소했는데 철강 제품과 기계류 수출 감소폭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식목일인 오는 4월 5일까지 각종 관상수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직접 양묘한 향토수종 이팝나무를 비롯한 단풍나무, 배롱나무 등 45종류 5만 그루의 나무 심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미세먼지 농도는 높습니다. 현재 안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낮아지긴 했지만 대구는 여전히 126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높다가 차츰 보통 수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에는 약간 답답하시더라도 실내 환기를 잠시 밀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 미세먼지와 겹쳐서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데요. 운전하실 때 특히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최고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는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가 더 올랐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11도로 어제보다는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어제 영하권으로 출발했던 구미는 현재 영상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안팎에서 출발을 하겠고 낮 기온은 10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추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12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5도, 독도는 8도로 높은 기온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온 뒤에는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